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소담 형사 전문 변호사 김기범입니다. 사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자도 많지만 사기로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분들도 당연히 그만큼 많죠. 저는 고소 대리를 많이 했었는데 사기 사건의 피의자들,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사건도 많이 수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관점을 바꿔서 사기 사건 이제 가해자로 몰린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사기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기 사건을 제가 수행하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고, 제가 무분별하게 사기 가해자들을 옹호하거나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억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안 됐던 분들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기 사건이 우리나라 사건, 형사 사건에서 제일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 거는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체 범죄의 4건 중에 1건이 사기입니다. 25%입니다. 이게 2024년 우리나라 범죄 통계에서 나오는 거고 40만 건이 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차용금 사기 또는 투자 사기,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다중 피해자들을 낳는 사기들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이유로 돈을 잠깐만 융통해달라고 요청하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뭐 이게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빌려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 조건을 작성을 하거나 돈을 주게 되는데,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해서 차고에 빠뜨리고 그 처분 행위를 유발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본질은 피해자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는 이제 횡령죄나 배임죄 같은 다른 재산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배신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이런 구성 요건들이 필요한데, 사건을 사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 가장 큰 거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거는 다 있는 얘기예요. 돈의 액수라든지 돈이 넘어가는 정황은 사기죄 고소사건에서는 무조건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기망을 당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돈을 줬다는 게, 그 두 가지가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망 또는 피해자의 착오라는 게 과연 가해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그래서 돈을 가해자한테 주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반대로 고소를 당한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내가 속인 사실은 없다, 또는 내가 피해자들을 착오를 일으킨 사실은 없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서 어떤 공사를 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성금을 2천만 원 받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2천만 원 성금 받고서 공사를 조금 하다가 차일피일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지다가 채 20%도 못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했어요. 자, 이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공사를 할 생각이 없는데 공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속여가지고 착수금 2천만 원을 받아갔다 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방어를 해야 될까요? 애당초 공사를 못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 나는 재정적으로 건전했어. 받은 돈을 내가 당신으로부터 용역받은 그 시공일에 사용하려고 했고 실제로 상당 부분 사용했어 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받은 돈을 2천만 원을 자기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면 이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당초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피해자가 맡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2천만 원 중에서 예를 들면 한 1,500만 원은 이 공사에 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정말 급한 다른 용도로 썼다면 이게 사기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받은 돈을 전부 다
자기가 계약자와 약속한 일에 쓰면 좋겠지만 회사라는 게 다 그렇진 않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니까 그 용도로 쓰는데, 그 용도가 만약에 다른 급한 채무자의 돈을 변제하는 어쩔 수 없는 용도였다면 그 정도를 가지고 1,500만 원은 제대로 썼는데 500만 원 제대로 안 썼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통 수사기관이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피고소인 공사업자의 은행 계좌라든지 뭐 금융거래내역을 다 털거나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만약에 당한 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정확히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자기가 돈을 받았을 당시에 회사 재무 구조라든지,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회사가 어려워졌는지를 진실되게 소명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대외 환경이 안 좋아져서 뭐 환율이 급등했다거나, 아니면 원자재 값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사 현장이 갑자기 추가 계약이 부러져서 타격이 왔다든지, 그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와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했다면 이거는 민사 문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성 사기는 되지 않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망이냐, 그리고 기망에 의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했느냐, 인과관계,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방어해야 할 논리입니다. 다음 회에서 다른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